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율, 전체 비율의 그 개념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그래서 개념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줄 때에는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풀고 선생님이랑 확인해보고 그 다음 문제를 풀고 그 다음 2번 문제 풀고 또 선생님이랑 확인해보고 3번 문제 풀고. 그 이유는 이제 이게 개념 확인이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쌓았어. 적용하는 방식은 이게 처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 60만큼 돼 있어. 아 근데 내가 약간 틀렸네. 한 문제를 풀고 개념이 약간 더 쌓입니다. 그럼 이제 70이 됐어. 그럼 보이는 게 조금 더 많겠죠? 그럼 푸는 것도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 개념 확인 문제만큼은 한 문제 한 문제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확인한 후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풀었으면 하는 게 선생님 바람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당연히 비율, 전체 비율을 배우고 그걸 적용하는 문제라서 당연히 이 개념이 나올 줄 알고 있지만 그냥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전체는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이 팁. 아, 비율, 전체 비율이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크구나 라는 이 개념. 이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으니까 학생들 시험 보기 전에, 그리고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도 이 형태를 보면 보기 어딘가에서 비율, 전체 비율의 개념이 쓰이고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문제를 딱 봤더니 가족 형태 묻는 문제네. 가족 형태에서 무조건 뭐라 그랬냐? 2세대 나왔어. 어딘가에서 애기들이 현혹할 겁니다. 핵가족 2세대도 있지만 확대가족 2세대도 있기 때문에 2세대만 보고는 핵가족인지 확대가족인지 모른다. 이거 먼저 염두에 두고 시작합니다. 자, 어디 볼까요? 1995년 1세대 핵가족인 가구의 비율입니다. 1세대 핵가족 형태는 부부가구를 의미합니다. 이제 부부가구 비율을 이렇게 가서 봤더니 A지역은 4.3, B지역은 8.0입니다. 부부가구, 즉 1세대 핵가족의 비율의 형태는 A지역보다 B지역이, 이건 선생님의 하나의 팁입니다. 뭐냐? 서술형에서 물어보는 주어가 무엇인지 동그라미 치면 B지역이 낮은가? B지역이 높습니다. 그러니 1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2005년 독거노인의 가구의 비율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인 가구니까 2005년 독거노인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이것만 피해도 답이 보인다. 함정 자꾸 걸리면 바보 똥개 뭐 이랬어. 왜냐? 독거노인 보고 1인 가구 모릅니다. 1인 가구 보고 독거노인 모릅니다. 선생님이 사랑하는 정우성님께서는 독거노인 아닙니다. 하지만 1인 가구에 들어가겠죠. 그러니 독거노인을 가지고 1인 가구도, 그리고 1인 가구를 가지고 독거노인의 비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2번도 틀렸네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1995년 대비 2005년 전체에서 핵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하는 순간 선생님 머릿속에 역시 나올 게 나왔다. 2세대 가구만 보고 핵가족인지 확대가족인지 모르는 상태에선 핵가족의 가구 비율 알 수 없잖아. 이 정도까지. 그러니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1995년과 그리고 2005년 모두 A지역의 가구 수가 B지역의 가구 수보다 적다? 이거 개념 확인 전에, 이 문제 전에도 선생님이 체크하는, 개념 체크하는 그 형태에서도 이 보기를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이 살펴보았던 보기입니다. 우선 전체 가구 수잖아. 얘 전체 가구 수면 비율 보고 모르잖아. 안 된다 그랬어. 왜? 전체 가구수 절대치지만 어떤 비율을 보고도 상관은 없습니다. 눈에 띄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면 1인 가구를 놓고 보자. 따란. 1인 가구 비율이라는 건 전체 가구분의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이 되죠.
A 지역이 2.5%, 그리고 B 지역이 3.0%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얼마냐면 2.5에 더 가까운 2.6%입니다. 가까운 A 지역의 분모값이 크다 그랬어. 절대 분자값 아닙니다. 분모값이 더 큽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는 몇 배 더 큰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0.1, 여기가 0.4라면 약 4배 더 크겠죠. 그러니 얘 가구수가 B 지역의 가구수보다 적다? A 지역의 가구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술형에 해당하는 이 개념 분모값이 A 지역이 더 큽니다. 그러니 얘 틀렸습니다. 비율, 전체 비율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1, 2, 3, 4 다 아니니까 답은 5번이야. 자, 이제 확인해 볼까요? 1995년 대비 2005년 3세대 이상 확대 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A 지역보다 B 지역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실제 이건 좀 중의적이기는 해요. 감소율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감소의 폭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3세대 이상의 가구 비율입니다. 16.2, 얘가 11, 그리고 26.3, 얘가 15가 됐습니다. 그러니 얘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큼이 빠졌고 10% 정도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5%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감소폭으로 봐도 B 지역이 더 크게 감소하였고, 그리고 얘는 16.2분의 5, 약 3분의 1 정도가 감소한 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26분의 10 정도가 되죠. 그죠? 11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11. 그러니 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감소율도 큽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걸 감소폭, 감소율 이렇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답을 세팅하고 문제를 만든 형태여서 감소폭도 감소율도 전부 다 B 지역이 더 많이 감소한 걸로 나오게 됩니다. 이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2번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 풀었잖아. 그러면 2번 문제 혼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2번 문제에서도 너무너무 친절한 팁이 있습니다. 단, 전국은 A 지역과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전체가 두 개가 합쳐져서 전체가 되었다. 비율이 나왔다. 아, 어딘가에서 비율, 전체 비율이 쓰이는 거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1960년 유소년 인구는 인구수인데 아하, 비율, 전체 비율을 통해 분모값 어디가 더 큰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분모값이 몇 배 더 큰지 혹은 만약에 분모값이 커. 그런데 거기에 분자 비율도 크다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얘네들 분자의 절대치가 어느 지역이 더 큰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수 찾아가려면 여기 유소년 인구수 나오는 유소년 부양비 찾아가면 되겠구나. 어디 볼까요? 유소년 부양비입니다. 여기를 보면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이렇게 봤더니 74%, 82%. 그래서 A 지역, B를 위에다 쓸게요. 왜냐면 B가 더 크니까 82, 그리고 A 74, A 74%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가 얼마냐라고 했더니 B 지역에 더 가깝습니다. 79.9%. B 쪽에 분모값, 부양인구가 A보다 큽니다. 몇 배 더 큰지도 계산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큰 거의 82%는 작은 거의 74%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유소년 인구는 A가 B보다 작다? 띵동! 답이 됩니다. 그러니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번 보기 어떻게 답이 아닌지 확인해 봅니다. 1980년 A에서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 이 숫자 총부양비에 여기에 쓰여 있네요.
그죠? 부양 인구보다 크다? 자, 생각해봐.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플러스 노년. 만약에 얘가 얘보다 크다면 이 값은 100보다 클 겁니다. 그죠? 그런데 100이 넘는 때가 없어. 단 한 번도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부양 인구보다 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2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2000년 B지역입니다. 2000년 B지역을 갔더니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차이.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어디 봅니다. B지역 28%, 그리고 B지역의 노년 부양비 22%입니다. 어차피 B지역의 부양인구, B지역의 부양인구는 분모값으로 같습니다. 근데 유소년이 28이래. 노년이 21에. 그러면 당연히 이 값도 얘가 더 커야 합니다. 그러니 노년 인구가 많다가 아니라 노년 인구가 적다가 됩니다. 4번 보기입니다.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부양 인구의 증가율, 노년 인구의 증가율 뭐가 더 커? 라고 물어보는 문제이죠. 실제 이 영상에선 선생님이 핵심 개념 비율, 전체 비율만 하고 문제풀이, 그 해당하는 개념 문제풀이지만 이 문제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기 4번의 개념은 선생님의 이 학습의 커리큘럼으로는 증감률, 분모 분자 뭐가 더? 이런 식으로 1-3, 즉 C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풀이가 전부 다가 같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은 이 앞에서는 다루지 않은 개념이지만 문제풀이에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의 보기에 증가율 이렇게 두 번이 나왔어. 그러면 뭐 하나는 분모값, 뭐 하나는 분자값이라 그랬어. 부양인구, 노년인구 같이 있는 거 노년 부양비겠구나.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 A지역의 노년 부양비는 3.9%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몇 퍼센트로 증가했냐면 얘 7.5%로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알파분의 베타 값이 뭔가가 변했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말이죠. 그런데 얘가 커진 것보다 얘가 더 커져야지 비율값이 커지죠. 만약에 생각해봐. 여기가 2배가 커졌어. 근데 여기도 2배가 커졌어. 그러면 비율이 똑같이 유지된단 말이지. 그러니 얘가 커진 것보다 얘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양인구의 증가율은 노년인구의 증가율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1980년 대비 2000년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율은 어디 볼까요? A가 B보다 크다? 감소율 물어보고 있습니다. 감소폭이 아니라 감소율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먼저 유소년 부양비 1980년입니다. A지역은 49.9%에서 29.5%로 감소했습니다. B지역도 60.8%에서 28%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감소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뭐 한 약 마이너스 20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는 약 대충 한 31%가 넘어. 그죠? 30이 한 2 넘네요. 그죠? 32. 감소폭도 얘가 더 큰데 비율로 따지면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49.9분의 20.4만큼이 감소했어요. 이 개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반이 되지가 않고요. 얘는 60.8% 중에 32%가 감소했으니까 절반을 넘네요. 이게 50%도 더 많이 감소했네. 그러니 감소율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A가 B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감소폭도 A가 더 작고
감소율도 A가 더 작을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절대치의 감소폭인지 아니면 비율로서의 감소율인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넘어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따란! 여기서도 너무 친절하게 전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팁을 줬습니다. 비율 전체 비율의 문제이구나. 아, 보기 어딘가에서 이 비율 전체 비율이 쓰이겠네. 따란! 주제도 봤더니 가족의 주제네. 핵가족 딱 보는 순간 떠올라야지. 1세대 핵가족도 있지만 2세대 핵가족도 있어요. 확대가족 하는 순간 떠올라야지. 2세대 확대가족도 있지만 3세대 이상 확대가족 있어요. 자, A에서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그러면 2세대 핵가족을 얘기합니다. 핵가족의 비율이 88.7%인 건 맞지만 이것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모르잖아. 부부가구. 그러니 1번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볼까요? 확대 가족의 가구 수. 비율인데 가구 수? 원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주어졌을 때 비율 전체 비율에 이 값이 주어지면 즉 전체 비율에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더 크니까 우린 이걸 통해 분모의 절대치도 그리고 분자의 절대치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볼까요? 확대가족의 비율로 봅니다. 확대가족 비율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친족 가구분의 확대가족입니다. 곱하기 100이 되지? 어디 볼까? B 지역이 11.3입니다. A 지역이 6.5입니다. 전체가 얼마인지라고 봤더니 7.4인데 어느 쪽에 더 가깝냐? 여기 쪽에 더 가깝네. 전체 얘가 5이라고 쳐보자. A, B 두 지역 합친 거. 얘가 7.4가 됩니다. 계산해볼까? 여기와 여기 사이 0.9, 여기와 여기 사이 3.9 나오게 됩니다. 빼면 되니까. 누구 쪽에 더 가까워? A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A의 확대가족이 아니야. 여기서 확대가족 가면 큰일 납니다. A의 친족 가구가 분모값입니다. A의 친족 가구가 B 지역의 친족 가구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B 지역의 친족 가구를 만약에 알파라고 놓고 보면 얘는 몇 배 더 많은지까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몇 배 더 많지? 4.3배 더 많습니다. 왜? 3.9, 0.9는요. 그러면 여기 넘겨주고 넘겨줘서 4, 36, 30 이렇게 해서 4.3333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확대가족의 비율 전체 비율을 통해 그 분모값에 해당하는 친족 가구가 A가 B 지역보다 많은 걸 알 수 있고 확대가족의 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 저 생각해봐. 비율은 얘가 더 커. 그런데 친족 가구가 약 4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 B 지역의 확대가족은 알파라고 친족 가구의 알파의 11.3%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A 지역은 4.3 알파죠. A 지역은 거기에 6.5 하는 순간 곱하는 순간 이미 24야. 11보다 크잖아. 그러니 확대 가족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A는 B보다 확대 가족의 수가 더 많다. 띵동.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개념 이해하셨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야 있잖아. 비율이 가까우니까 확대가족이 더 많아.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4배가 더 많아. 그래서 여기랑 이거랑 곱했기 때문에 더 큰 겁니다. 3번입니다. A는 B보다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족.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족은 핵가족입니다. 구성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핵가족의 구성비가 누가 더 커? A가 더 크잖아.
그러니 A는 B보다 낫다라는 말 틀렸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갈까요? B는 A보다 비친족 가구 비율이 낮다. 이거 답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이미 답이 나왔어. 2번이라고. 그런데 얘 4번은 모르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라고 설명해 놓은 기출문제 해설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높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형태를 잠깐 보면 2011학년도 선생님이 모의평가를 풀이해 줬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 문제였습니다.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 보기 4번입니다. 아까 우리가 A지역이 다 가구수가 이거 뭐 잠깐 그냥 스킵하고 아까 1번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1번 문제에 해당하는 이거에서 A지역의 가구수가 B지역의 가구수보다 많기 때문에 틀렸었습니다. 적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 당시 2011학년도니까 벌써 한 7, 8년 됐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런 풀이집들을 모른다라고 해서 4번이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른다라고 해도 실제로 답을 고르는데 그때 답이 5번이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자 봐봐. 만약에 이거 모른다라고 풀면 그 해수는 이미 2번 문제였습니다. 그 해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왜? 이것도 모르는 거잖아. 그럼 비율만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비율 전체 비율을 통해 얘 어디에 분모값이 더 큰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유소년 인구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문제 보기 4번 모른다라고 풀어도 몰라. 어차피 답이 안 되니까 이거에서 답 2번을 고르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약에 수능이 높다라고 출제한다면 그러면 애기들은 모르니까 틀린 거잖아. 그것도. 아니 얘는 높다는 맞는 거거든. 자, 이제 왜 맞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확대가족 비율을 통해 A의 친족 가구가 B의 친족 가구보다 많은 걸 찾아냈고 몇 배 많은지도 찾아냈습니다. 4.3배. 자, 이제 비친족 가구 중 비혈연 가구 비율을 통해 우리는 친족 가구의 비율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자, 생각해봐. 비혈연 가구는 비친족 가구분의 비혈연 가구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혈연 가구 비율 A쪽은 4.5 그리고 B지역은 1.5 전체입니다. A쪽이 더 가까워. A가 더 크다. 이미 나왔어. 3.9 몇 배 더 큰데요? 여기서 얘 빼면 0.6 여기서 얘 빼면 2.4가 나옵니다. 4배 더 큽니다. 만약 비친족 가구 B지역을 베타라고 놓고 보면 A지역은 4베타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는 확대가족 비율, 뭐 어떤 비율을 가지고도 상관은 없어요. 확대가족 비율을 통해 친족 가구가 A지역이 B지역보다 큰 걸 찾아냈습니다. 몇 배? 4.3배. 그리고 비친족 가구도 A가 B보다 큰 걸 찾아냈습니다. 몇 배? 4배.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놓고 보면 얘는 4.3알파가 되고 친족 가구, 얘를 베타라고 놓고 보면 얘는 4베타가 됩니다. 근데 자, 생각해보자. 여기 비친족 가구 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전체 가구분의 비친족 가구입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체는 친족 가구 플러스 비친족입니다. 그치? 자, A지역 따져볼까요? 4.3 알파 플러스 4베타입니다.
비친족이니까 4베타 되죠. 그리고 B지역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 베타 됩니다. 근데 우린 어디에나 다 똑같이 분모 분자 다 4씩 곱해줄 수 있잖아. 분자값 같은데 분모값은 A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값은 B가 더 크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이 보여준, 지금까지 아니죠, 평가원이 보여준 개념으로는 가장 멀리 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문제들 중에서는 이거를 모른다라고 푼 문제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지금 현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선생님이 뭐 많이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 막 연구하고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가끔 궁금해서 이제 너무 많이 봤으니까 가끔 궁금해서 변했나 안 변했나 그것만 좀 찾아보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모른다라고 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모른다가 아니라 높다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니 이 개념이 과연 그런데 수능까지 나올까? 선생님도 솔직히 얘기하면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딥한 개념이라서. 그런데 이걸 모른다라고 풀 수는 없으니, 왜냐면 이건 높은 거잖아. B지역이 낮다가 아니라 B지역이 높습니다. 아니 선생님, 모든 시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요? 이제 선생님의 속도입니다. 아, 이거 비율 전체 비율이네. 4.3배 더 많네. 이거 이제 거의 암산 수준까지 나오니까. 이거 4배 더 많네. 얘를 만약에 50대 50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무작위로 그냥 한번 해보면 얘는 4배 늘었는데 얘는 4.3배 늘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친족 가구는 A쪽이 더 높고 비친족 가구는 B가 더 높습니다가 직관으로 되면 오케이. 왜냐면 선생님은 솔직히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얘는 4배 늘었는데 얘는 4.3배 늘었으니까 친족 가구가 더 늘어난 거니까 친족 가구 비율은 A가 더 크고 얘는 덜 늘어난 거니까 생각해봐요. 그죠? 비친족 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죠? B 지역이 더 높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직관으로 되면 좋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는 개념이라는 거 학생들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갈까요? 너무 지우는데 오래 걸렸어. 자, 5번입니다. 독거노인에 이제 낚이지는 말자. 1인 가구 보고 독거노인은 알 수 없는 거. 독거노인 보고 1인 가구 알 수 없는 거. 이제 이런 함정엔 낚이지 않을 테니까 5번 알 수 없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갑국의 종교 신도 현황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의 전체 인구는 2천만 명이다. 단, 갑국에는 종교가 A, B 종교 이외에 없으며 두 종교를 믿는 사람은 없다. 베타적이야. 그러니까 A 믿고 B 믿고 이거 없는 거죠.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표를 딱 봤더니 남성, 여성 전체네. 비율 전체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이런 건 없으니까 결국 이 둘을 합친 게 전체 값이 되는 거죠. 실제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비율 전체 비율의 문제를 가지고도 개념을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해 수능에선 평가원은 2천만 명이라고 하는 절대치를 주어졌습니다. 실제 이걸로 푸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수준의 방정식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만약에 비율로 풀다가 비율은 어차피 대소구분만 하면 돼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뭐 100 넣어서 풀어보고 40 넣어서 풀어보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우선 선생님과 함께 개념을 정리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방법 비율 전체 비율 즉 비율을 통해 절대치의 대소구분하는 거 확인합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 2는 주어진 절대치, 즉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방법 1입니다. 왜? 즉 숫자가 주어지지 않아도
비율만으로도 충분히 절대치를 풀 수 있는 걸 익숙하게 해놓고 가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거든요. 우선 방법 1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방법 1로 문제 풀기 전에 각각의 의미하는 바 어디 한번 찾아보자. 남성 신도 A 종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얘는 남성 전체 중에 A 종교를 믿는 남성일 겁니다. 얘는 여성 전체 중에 A를 믿는 여성일 겁니다. 여기는 남자, 여자 더하고 그리고 A를 믿는 남녀가 되겠죠. 여기 비종교로 가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남성 전체 중에 B를 믿는 남성일 겁니다. 여성 전체 중에 B를 믿는 여성, 남녀 전체 중에 B를 믿는 남녀가 될 겁니다. 당연히 시험장에선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난 학생들에게 더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이거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이제 어디 한번 보자. 25, 25, 25는 항등식이야. 이거 어떤 개념이랑 똑같냐면 전에 배웠던 우리 아이유 혁오 그리고 GD 가지고 A지역 과 B지역 중에 아이유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이거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돼? 이런 거 대소 구분하는 거. 아이유가 그때 50, 50, 50이었어. 비율이 똑같이 나오면 항등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는 더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달라. 우리 정보 얻어내네. B를 좋아하는 남성이 12.5%, B를 좋아하는 여성이 25%, 비율 전체가 20%야. 비율 전체 비율. 따란. 여성 25, 남성이 12.5, 그리고 전체가 20, 남자보다 여자 쪽이 가깝다. 이미 나왔어. 그러면 여기 사이에 5, 그리고 여기 7.5. 몇 배 더 많다? 1.5배 더 많습니다. 무슨 값이? 분모값이. 그러니 여성의 숫자가 남성 숫자보다 많은 거랍니다. 몇 배 더? 1.5배 더. 이걸 개념으로 써본다면 여자가 더 크고 남자가 더 작은데 남자 알파라고 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치면 여자는 1.5알파가 되죠. 전체는요 2.5알파가 되겠죠. 전체 값은. 우리는 어떠한 절대치도 없이도 비율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기억입니다. 종교를 가진 인구보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인구가 더 많다. 이건 솔직히 이런 비율 다 필요도 없었어. 너무 쉽다. 왜냐면 지금 전체 신도가 A, B 말고는 없으니까 신도 자체는 45%야. 그러니 종교 A, B 말고 없으니까 A 믿는 사람, B 믿는 사람 다 합쳤더니 45야. 전체가. 봐봐 여기 남녀 전체 중에 남녀 두 개 다 합쳤더니 45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인구는 55겠지. 합쳐서 100이어야 되니까. 그러니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인구가 아까 서술어에 적용되는 이 주어값에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게 더 많네. 기억? 맞는 말입니다. 띵동.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A 종교를 믿는 전체 인구 중 기억나십니까? 알파분의 베타요. 선생님이 가장 시작이 분모분의 분자 설정이야. 알파 대비 베타 또는 알파 중 베타야. 그러니 A 종교를 믿는 전체 인구 중 이게 분모값이야. A 믿는 전체 남녀 합이겠지? 분자값 남성 신도 A 믿는 남성이겠죠? 어디 볼까요? 지금 얘가 25야. 근데 이게 25일 수가 없어. 근데 잘 봐요. 분모값이 다릅니다. 얘가 25라는 건 남성과 여기 밑에가 남성이어야지 25잖아. 그런데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자, 생각해 봅니다. A 믿는 전체 신도는 25입니다. 뭐의 25냐면 전체 인구의 25지.
그러면 전체 인구 우리 구했잖아. 남자가 알파면 여자가 1.5알파니까 전체는 2.5알파. 2.5알파 이게 전체 인구야. 그 중에 25% 이게 A를 믿는 전체입니다. A를 믿는 남성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성 알파의 그 중에 25%가 A를 믿습니다. 나랑 같은 거 떼고 같은 거 떼고 알파 떼고 곱하기 100 해봅니다. 40%입니다. 우린 40까지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분모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안 돼도 되지만 우리는 더 명확하게 분모값까지 이 비율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디귿으로 넘어갈까요? 비종교를 믿는 여성의 인구입니다. 비종교를 믿는 여성의 인구는 여성 인구 1.5 알파의 여성 인구 중에 25%니까 25%요. 비종교를 믿는 남성 인구입니다. 비종교 남성 알파 중에 비종교를 믿는 건 12.5%입니다. 계산해 보면 37.5가 나오고 계산해 보면 12.5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3배 띵동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선생님 계산 안 합니다. 이렇게까지. 왜요? 원래 계산해줘야 되잖아. 25 곱하기 1.5 5, 2, 2, 1, 15 그래서 얘는 25 그래서 여기 37.5 맞아. 여기 그러니까 37.5니까 3배 맞아.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자 선생님은 최소한의 계산을 추구합니다. 계산해보자. 1.5알파야. 25야. 자 생각해봐. 알파야. 그리고 여기 12.5야. 얘 몇 배야? 1.5배. 얘 몇 배야? 2배. 이거 2개 곱하면 3입니다. 끝. 선생님의 계산법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이렇죠? 자 생각해보자고 한번. 얘가 A야. 그럼 얘는 1.5A잖아. 그지? 얘가 B야. 그럼 얘 2배니까 2B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면 3AB 일 거고 이렇게 곱하면 AB잖아. 그러니까 3배지. 이게 더 쉽지 않나요? 나란하면 이거는 학생들에게 맡깁니다. 선생님은 최소한의 계산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계산을 줄이고 더 대소구분을 쉬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건 애기들한테 맞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게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얘 그냥 곱해서 37.5 나오고 얘 곱해서 12.5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니 디귿이 맞는 걸 고르는 게 포인트죠. 디귿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리을로 갑니다. A 종교를 믿는 남성 인구와 B 종교를 믿는 여성의 인구입니다. 남성의 인구 알파였는데 그죠? 그 중에 A 종교는 25%였습니다. B 종교를 믿는 여성의 인구는 1.5 알파인데 그 중에 25%? 에이, 여자가 더 많지. 이건 솔직히 계산하지 않아도 같은 25라고 할지라도 여자가 더 크기 때문에 같지 않아 라고 가도 됩니다. 그러니 리을 틀렸네요. 답은 바로 기역과 디귿을 고를 수 있는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율을 통해 절대치 대소구분. 우리는 아까 2천만 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2천만 명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오히려 평가원이 시험의 난이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제시한 경우예요. 물론 2017학년도 수능의 20번 문제가 아이들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뭐 이건 의미가 없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명이 주어지는 경우 2천만 명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이 팁은
굳이 주어지지 않아도 이걸 뭐 100명으로 놔두고 내가 계산해줘도 대소구분을 할 수 있겠다.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2천만 명 활용하는 방법으로 또 알려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평가원이 제시한 그 자료 전체 인구 2천만 명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정보 2천만 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비율 전체 비율을 통해 남녀의 전체의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비율과 그리고 신도의 비율을 통해 남성 신도 중에 몇 명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2천만 명을 이렇게 주어진 경우는 실제 평가원이 난이도를 조절한 경우입니다. 이게 더 쉽거든요. 정확하게 절대치가 딱 주어지면 학생들이 마음이 편해. 왜냐? 이거 중학교 수준의 방정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뭐 2천만 명이야. 근데 남자를 알파라고 놓고 보자. 그리고 여자를 베타라고 놓고 볼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천만 명, 1만 명 뺍니다. 뭐 2천명이라고 쳐보자. 그런데 이건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위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12.5 알파 플러스 그리고 25 베타가 20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12.5 알파 플러스 25 베타는 20 알파 플러스 20 베타가 되겠다. 그지? 넘겨주고 넘겨줘 보자. 그러면 25 베타 마이너스 20 베타 그리고 20 알파 마이너스 12.5 알파. 그래서 5 베타는 7.5 알파가 됩니다. 베타는 1.5 알파. 넣어줘 볼까요? 알파 플러스 1.5 알파는 2000, 2.5 알파는 2000, 따란! 알파 값 800 나왔습니다. 즉, 남자의 숫자 800으로 800만 명이겠죠? 거기에 1.5배니까 여자의 숫자 1200만 명 됩니다. 이렇게만 구하면 답을 고르는 건 엄청 쉬워집니다. 자,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인구가 더 많다? 우리 솔직히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봐봐. 두 개 합쳐서 45야. 그지 않아? 두 개 합쳐서 45가 종교를 가진 인구란 말이야. 그러니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인구 55가 더 많죠.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A 종교를 믿는 전체 인구 중 이거다. 전체 인구 우리 2천만. 그 중에 25%가 얘가 A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남성 신도는요? 라고 하면 남자 얼마였어? 800만이잖아. 800 중에 25입니다. 곱하기 100 없어지고 여기 5대입니다. 40%. 근데 아까 비율 전체 비율을 통해서도 40%는 나왔었습니다. 그러니 얘 차지하는 비율 25% 틀렸습니다. 리은은 안 되네. 디귿입니다. 비종교를 믿는 여성의 인구입니다. 비종교 얼마였어? 1200. 그 중에 25%가 비종교를 믿습니다. 비종교를 믿는 남성의 인구입니다. 남성 인구 800 곱하기 얘 12.5. 얘가 몇 배 더 많니? 라고 계산하는데 우리 좀 계산 쉽게 하기 위하여 우리 없어질 건 없애주고 얘는 2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5배고 얘가 1로 만들어졌을 때 얘는 3이 되네. 그러니 3배 더 많습니다. 띵동. 디귿 맞는 말입니다. 자, 리을입니다. A 종교를 믿는 남성의 인구와 A 종교 800만 중에 25% B 종교를 믿는 여성 인구 1200 중에 25%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리을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기역과 디귿을 고르는 답 1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방법 3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방법이 많아요? 우린 지금 개념을 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통해서 어떤 변형이 나와도 다 풀 수 있게. 방법 3은 무엇이냐면 선생님 저는 2천만 명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비율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임의로 숫자를 정합니다.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하는 거야. 남자 여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100명이라고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왜냐? 대소구분은 100명이었을 때 예를 들면 40%면 100명이었을 때 뭐 믿는 사람이 40이라고 하면 100명이었을 때 40, 100명이었을 때 뭐 60은 안 믿어. 근데 그게 1000명이 되면 400, 600, 10,000명이면 4,000, 6,000으로 실제로 그 비율값은 계속 똑같습니다. 그러니 대소를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1.5배 많은 건 계속 똑같이 유지됩니다. 내가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 비율이 너무 어려운 거야 나한테. 근데 이렇게 숫자가 정해주면 쉬워졌어. 임의로 정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치자.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서 밑에서 절대치를 물어보면 대소구분이 아니라 절대치를 물어보면 여기에 맞는 절대치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비율의 몇 배 더 많아 대소구분 이 정도는 어떻게든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예를 들면 알파 플러스 베타 남자 여자를 100을 하고 놓고 봐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남자가 여자보다 이제 적고 그리고 아까 1.5 알파가 베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 넣어서 얘 2.5 알파는 100, 알파는 40, 베타는 60 이런 식으로 해도 1.5도 배 맞네. 여기서 똑같이 계산해 줘도 답은 같아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방법 1, 방법 2, 그리고 임의로 정하는 방법 3까지. 시험장에 가서 어떤 방법이 최선이다? 글쎄, 난 학생들이 가장 자신 있게 가장 정확하게 답을 고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만큼을 공부해 갔어. 그리고 이걸 유튜브에서 이 정도까지 찾아볼 정도로 열심히 한 아이들이라면 난 꼭 좋은 결과가 손에 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방법들, 그 중에 내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더 익숙하게 만들어서 시험장에서 원하는 성적을 손에 쥐길 바랍니다. 자, 이제 비율, 전체 비율 모든 파트가 끝났습니다. 개념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 4문제까지. 다음에는 전체 파트 각각 비율의 개념편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